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정민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랜드잇에서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를 알고 오셨을까 싶은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보이시죠? 네, 이론 수석 합격입니다. 여러분 전체 아니고 이론에 대해서 67점으로 최고 득점을 한 바 있는데요. 25회 때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 겪었던 그 수험 생활 그리고 실전에서 고득점 하면서 합격했던 그 노하우 그리고 전문 강사로서 이제 활동했던 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단기 고득점 합격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알고 가야 할 부분이요, 바로 감정평가 이론이 어떤 과목인지 짚고 넘어가야, 특성을 알아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좀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제 1차 합격하시고, 또는 이제 내년 동차를 목표로 하실 때, 이론이 어떤 과목인가라고 검색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점에 지금 주관식이다라고 시험에 나오게 되거든요. 주관식. 정보가 주관식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주관식이라고 해서 어떤 나만의 창작의 글짓기를 하는 과목은 절대 아니고요. 수험적인 대비가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논술력이 강하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시험은 제가 명칭을 붙였어요. 수험 논술형입니다. 논술의 형식을 요구하지만 굉장히 자유스러운 내용을 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도 설명하시오와 논하시오로 조금 우리 시험 안으로 변형이 된 상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하면 많은 썰들을 들으실 텐데요. 특히 이론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제 정답이 없다. 그리고 나만의 기준으로 암기 없이 가도 된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론 소개를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고 수험적인 대비가 확실히 필요한 과목이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은 이게 지난 34회 시험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의 추세는 실무와 법규 그리고 이론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시험이 이론 과목이 좀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문형으로 물었거나 그죠? 기출 기반으로 쭉 쫓아가면 됐었는데요. 최근 34회를 보시더라도요. 문제가 여기 2번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길어졌어요. 여기 물음 2번입니다. 이 문제 유형을 저는 사례형이라고 제가 유형별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문을 외워서, 그러니까 암기해서 복붙하는 그런 기법은 조금 이제 오래된 공부 방법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조금의 난이도가 있는 과목으로 좀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미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전략적인 대비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4회 시험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사례형이라고 이해하시고 제가 4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문제 유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사례형으로 출제되는데요. 4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1번급으로 떴을 때 우리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사례형의 경우에는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일단 당황하시고요. 물어본 바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엄청나게 요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혼자 예측하거나요. 추론하게 돼요. 그래서 물어본 바를 모두 피해서 가는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느끼는 게 사례형 출제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문형이 있는데요. 단문형은 문제 1번급, 3번, 2번 모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음, 그러니까 단일 개념을 분설해서 묻거나 아니면 연관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렇게 나열해서 여기 다개념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여기는요, 우리 2년차 초시생이 가장 노려볼 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앞서는 복붙하면 뭐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복붙의 기술이 좀 통할 수 있는 게 여기 단문형입니다. 그런데 그 복붙할 때도요, 수험생 간의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떤 복붙이냐, 정확한가, 구체적인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게 또 문제, 두 번째, 단문형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실무의 약술은요, 이제 20점, 10점, 15점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이제 돌아가셔서 보면 34회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3번과 4번이 실무 그 해 업계에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이론으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4가지 유형으로는 나눠서 대비는 가능한데 실무, 법규, 그리고 이론이 조금 종합적으로 묻는 추세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이렇게 4개를요, 저희가 1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갈 거고, 각자의 고득점의 의미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별로. 그런데 저는 여기 구체적으로 점수를 좀 목표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제가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우리 면과락 작전 쓰는 그룹이 있어요. 이론에 대해서. 여기 40점 초반이 첫 번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시험의 이론의 특징은요. 아무리 종합적인 사고를 묻고 난이도가 약간의 올라갔어도 실무와 법규보다는 해볼 만한 과목입니다. 단기간에요. 그래서 면과락을 작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만 처음에 잘 짚고 들어가면 점수를 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40점 초반에 면과락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수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을 공부해도 실무 법규에 비해서 점수가 더 안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과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40점이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뭐 두 번째 유형으로 가겠죠. 40 초반대 어떨까?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50점 이상도 충분히 2년 차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의 경험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단기 합격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차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수석급 점수가 나왔어요. 이론과 법규. 저는 실무 때문에 좀 고생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매해 체험을 했어요. 점수를 계속 확인했고, 그래서 충분히 2년 차에도 저는 60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도 틀리지 않았다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초시생 그리고 생동차일 때도 면가락이나 40 초반 이런 거 설정하지 마시고 50 이상을 노려보자. 왜냐하면 제일 쉬운 과목이고 점수를 또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고득점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점수를 좀 높게 설정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이유를 학습 전략 거기 과락률과 그리고 34회 27회 채점 결과에서 즉 데이터에서도 말해줄 수 있어요. 실무와 법규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난이도도 그렇고 어떤 채점의 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보시면요. 34회 때 우리 시험에서 이론의 과락률이 가장 높았어요. 71.91, 그러니까 이론만 조금만 잘 보면 합격하는 해였는데 그때 최고 점수가 57.5고요. 27회 채점 결과로 오면요. 이때 과락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점수는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았어요. 최고 점수는 60.5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게 최고점이 설정되어 있고 무난한 과목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다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실무나 법규 한번 보시죠. 실무나 법규의 경우에는 최고 점수가 73.5, 71 보이시죠? 그런데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7회는 54점까지 그리고 법규는 61점까지 최고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이나 우리 수험생들의 합격률도 굉장히 변동폭이 출렁이겠죠, 점수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쭉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특성 하나, 그리고 매해 그렇게 꽈락으로 조절을 하지 않는 과목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여기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매운맛을 봤던 게 71.91 이때예요. 이때 정말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꽈락률의 추세가 상승선이긴 한데 뭐 굉장히 튀는 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딱 한 번 71.91로 이론으로 좀 조정을 한 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튀는 해 아니고서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저는 가장 변동폭이 적은 과목인데 그 안에서 나만의 고득점은 실무나 법규에 비해서 리스크하지 않게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3가지를 제가 제시하고 여러분들은 1년간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마지막 친구들의 점수를 보여드리면서 3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합격한 저희 학생들인데요. 34회, 다른 것들은 뭐 가렸고, 여러분들이 받게 될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시겠죠? 네, 55점 받고 53.5점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 커리큘럼 따라서 2년차 그리고 단기 충분히 쫓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시할 전략 3가지는 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제 전략은 기본서와 의노트 그리고 쓰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책 있죠? 이게 기본서거든요. 저의 기본서인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회독을 열심히 하고 강사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보완을 했대요. 같은 파트라고 해도 같은 자료를 계속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학원에 오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단계별로 다양한 자료를 보시잖아요. 그것을 기본서에다 이제 정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서고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첨삭 역시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첨삭은 항상 우리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3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그죠? 어떤 전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3가지지만 이 큰 줄기를 따라서 세팅을 해놓고 각각의 세분화된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론을 면가락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점수를 낼까, 올바른, 그러니까 정확한 공부 방법의 기준을 처음 진입할 때부터 설정만 잘 하시면 이 길 저 길 헤매지 않고 그냥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과목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이 채점평이 좀 귀해요, 여러분. 지금 채점평을 제공하지 않고 또 뜨문뜨문 말해주고 있어서 채점평을 좀 제가 읽어볼 만한 것들로 구성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공부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말했다시피 창작의 영역도 아니고 누가 글을 잘 쓰나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 영역이 아니라는 말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고 그 정답은 어디에 있는가? 기본서에 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문장, 키워드, 목차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부한 만큼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선택하는 것을 기본서 선택하는 것에 조금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범위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총론과 강론 이렇게 구성되고 그 밖의 내용 한번 보시면요. 법률의 규정도 모두 들어가고요. 실무 법규 모두 들어간다 이 말이 실무 기준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 그리고 더 친구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관련된 논문이나 그의 정책이나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이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과목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기본서를 가지고 총론, 강론, 그 밖의 내용들로 쭉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불이타 문제 못 써서 불합격했어. 이런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의 범위가 여기 기본서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얇은 요약집이나 프린트나 먼저 선배가 합격한 뭐 서브노트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하나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기본서는 여러분 진입하시면 이런 것들을 만나볼게요. 관련 서적. 서점에 가면은 교수님 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책들이 있어요. 한번 쭉 구경해 보시고요. 깊이 있게 읽기는 관련 서적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 합격을 목표로 바싹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강의 교재 3권으로 강의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여기 의노트 500 보이시죠? 암기를 위한 조금 핸드북 느낌의 얇은 단어장이고요. 그 다음 기본 강의할 때 기본서인데요. 앞에 총론, 강론, 그 밖에
해설서 기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어느 시험이건 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요, 여기 회차별도 있지만 논점별로 좀 모아서 정리해서 보는 문제집, 이 세 권으로 연간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명이 끝나고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선택은 교수님 책의 깊이는 좋지만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강사가 제시한 좀 효율적인 책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여기 오셨으니까 제 책을 한번 보시면 말이 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얇은 책, 요약집 흔들리지 말고 기본서 선택을 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서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실물은 이제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찾긴 쉽습니다. 굉장히 색이 튀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질문 있다 가질 시간이 있을 텐데 대부분을 이렇게 물어요. 여기 다 외워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아니라고 해드리고 싶지만 외워야 해요.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에 암기가 돼 있어야 창작하지 않고 정답을 쓰고 나오시는 겁니다. 암기 가능하고요. 이따 질문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논문 정리해서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브리타 문제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딱딱 요약해서 이것만 보세요 라고 정리 드리는 거지, 수험생들은 이 부분엔 절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할 바에는 어딜 본다? 실무랑 법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책의 분량으로 기본서 3권으로 저희 강의가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 혹시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해를 전제한 암기예요. 암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무기가 되는 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근데 아무데나 외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의노트 500으로 암기를 시작해 주시고, 암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게 앞서 최종호 평가사님이 우리 학문의 체계가 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부동산학을 기반으로 플러스 이론의 영역이 있긴 한데요.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면 시장 이자율이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해라 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어요. 내가 기사도 좀 받고 좀 아는 것도 많으니까 좀 쓸 수는 있는데 수험의 언어로 변환이 안 되면 점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에서는 암기를 통해서 점수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쓸 수 있고 토론도 잘하고 그러면 점수도 높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본서 바탕으로 한 점수가 되는 문장, 점수가 되는 키워드를 정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암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면 답안지 이렇게 직접 적게 되세요. 직접 적는데요. 처음에는 안 써지죠. 한 줄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암기 노트와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면요, 저희는 의 한 줄을 끝내지 않고요, 추가적인 설명을 반드시 붙이도록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답안 작성에 관련해서는 다음 추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깨알 같은 팁으로 점수를 조금씩 더 올려서 이제 완성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는 계속해서 암기하는 형식으로 따라오셔야 되고요. 되게 멋지죠, 여러분, 답안지. 여러분의 답안지도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를 딱 열었을 때 가장 좋은 인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해보셔서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굉장한 균형감이 딱 잡힌 답안지예요. 균형이 있다라고 하려면 아까 말했던 기본서, 암기 모두 끝내놓고 마지막 전략 답안지로 어떻게 보여줄지도 우리 시험의 점수로 들어가요. 한 가지 가벼운 예시로 글씨를 너무 못 씁니다. 이거 점수 어떻게 좀 깎이나요? 이런 질문이 오는데요. 글씨를 못 써서 점수가 깎이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형식이 좋아서 탁딱 맞춰 써서 글씨가 너무 잘 보여. 이거는
플러스 가점 점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전략이 제가 이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암기, 답안 작성이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전략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많은 수험 전략이 있는 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시 답안을 제가 항상 제시해서 드리고요. 예시 답안의 제 특징은 여러분들이 조금의 고민을 덜어두고요. 실무와 법규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완벽한 답안을 드립니다. 그 답안을 따라서 좀 쫓아오는 게 저의 마지막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답안 작성 특성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3가지 전략을 또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상식적인 수중에서의 개념 설명은 점수랑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앞서 말한 암기가 필요하고 복붙으로 하는 답안지도 고득점으로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그래서 GS나 우리 단문, 장문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계속 보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채점자가 찾지 않도록 잘 배치하는 그런 깨알 같은 팁도 저희 쓰기 연습에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답안을 제출하실 건데요. 답안 작성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커리큘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연간 일정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연간 일정 보시면 저희는 이제 직장인이거나 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트랙으로 좀 나눠서 두고 있는데 2개의 트랙이 크게 다른 점은 없고 앞에 보시다시피 기본서로 출발해서 실전 연습으로 가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분들을 배려 조금 해서 지금 트랙 1로 제시하는 게 여기 보호가 있다. 트랙 1로 제시하는 게 조금 수업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기본서부터 실전 연습으로 이어지는 그 톤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을 하나 던집니다. 저희가 단어장에서 열심히 암기해요. 기본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문풀이나 모의고사에서 이것을 단문형이라고 해요. 아까 문제 유형 보셨죠? 짧은 거. 암기형으로 출제를 해서 트레이닝 하시고 그 다음 논문이나 종합문풀에서는 이렇게 사례형으로 또 만나시게 될 거예요. 동일한 개념을요. 옆으로 딱 오면 기출 28회가 동일하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례형으로 출제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굉장히 심플한 과목이에요. 개념 정리하고 그거에 맞는 유형별로 문제를 보고 이제 그걸 써야 내 것이 되니까 쓰기 작업이 필요한 되게 심플한 과목인데 점수는 실무나 법규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굉장히 그 3과목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만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희 그래서 트랙은 2가지, 3 강의가 있는 첫 번째 트랙은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강의를 좀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내가 단기 전략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점수를 얻고자 라고 한다면 저희 풀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회독은 전체 5회도 플러스 개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거고 단어자 암기부터 해서 100점 실전 연습까지 제가 지금 바쁘게 말했던 이 수업 전략을 여기 커리큘럼 단계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론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방법을 설정만 잘하자. 처음에 진입할 때 나한테 맞는 방법이되 지금 어정민 강사가 제시하는 그 큰 흐름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자. 요걸 명심하고요. 이제 각각의 개인별로 맞는 고득점을 좀 찾아보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마치겠습니다.